예,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앱을 실행해 왔는데요. 저는 한번 설치를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갤러리 안에 사진들이 제가 촬영한 가상의 사진입니다. 좀 이따 다시 또 부연 설명해 드릴게요. 이 사진들을 보여주는 갤러리 앞에 안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보여주는 역할을 수행을 했고요. 만약에 이 파일을 제가 삭제를 하고 재설치를 하면, 자, 다시 설치하겠습니다. 처음에 onCreate가 시작되고 32 버전 이상이면 스토리지에 접근할 거니까 미디어에 액세스 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허용을 해 주셔야지만 진행이 되겠죠. 허용을 진행을 하면 이렇게 창이 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만 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요,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합니다. 갤러리를 누르면요, 갤러리 앱이 실행이 되도록 만들 거예요. 즉 우리 앱이 아니라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앱들을 호출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카메라에서 촬영된 결과값을 내부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 그리고 카메라에서 이 갤러리를 호출하면 갤러리 앱을 이 카메라 우리 앱에서 호출해서 표시하는 것. 자, 갤러리 눌러보면 이렇게 올라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각각의 파일들은요,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녀석들을 당연히 삭제할 수도 있겠죠. 예,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현재 5개 있으니까 추가로 촬영하면 이 갤러리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포함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이 앱의 실행을 보시게 되면은 카메라를 버튼을 누르면 당연히 카메라에 접근하기 위해서 권한을 요청을 하겠죠. 그때 앱 사용 중에만 허락을 누를 겁니다. 즉 우리는 Set View에서 On 버튼 캠, 요게 이제 카메라 버튼이거든요. 그 버튼을 눌렀을 때 퍼미션을 체크를 해줄 겁니다. 잠시 숨겨 놓으시면 퍼미션을 체크를 해서, 즉 퍼미션 그란티드가 아니면 카메라 런처를 통해서, 카메라 퍼미션 런처를 통해서 실행을 하겠죠. 카메라 권한을 주세요 라고 하면 아까 위에서 봤던 결과값이 사용자가 그러니까 요 화면이 뜰 거고,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앱 사용 중에만 허용이라는 것을 누르겠습니다. 누르게 되면은 카메라가 이렇게 실행이 되겠죠. 카메라가 실행이 되는 것인데, 이때 여기에 보니까 그란티드가 되면 오픈 카메라를 호출해 주도록 해라, 아니라면 이 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니시 하는 과정으로 돌아가겠다. 전체 플로우는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오픈 카메라 부분만 잘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 가서 오픈 카메라로 저장을 한 부분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이 부분 네, 해당되는 부분인데, 오픈 카메라 이 함수가 권한이 다 이제 허가가 돼서 카메라가 이 부분을 호출을 했을 때 이 안에 있는 코드는 간단하게 3개의 코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것은요, 포토 파일이 저장되기 위해서 지금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돌려받아서 그 파일을 저장을 해야 되니까 그 포토 파일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것은 이 녀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장 메모리 공간, 앱 전용 공간에다가 기록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저장될 위치에 관련된 부분들, 이제 포토 URI라는 부분, URI 값으로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 포토 URI에는 이 포토 파일, 촬영된 포토 파일을 담아가지고 제일 하단에 마지막에 있는 4개 변수에 담아서 카메라 런처를 통해서, 이거는 퍼미션이 아니라 카메라를 실행한 런처죠. 런처를 통해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해라, 그 말을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앱 설치 공간 하위에 픽처, 아니 파일스 밑에 픽처 아래에 지금 지정하는 이 부분의 매개 변수는 파일의 프리픽스 앞쪽에 붙는 글은 이미지 언더바가 붙을 거고, 서픽스 확장자는 .jpg를 붙이겠다.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get external file directory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내장 저장 공간에 접근하기 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환경 변수 안쪽에 환경이 정의된 곳 안쪽에 디렉토리 pictures 즉 사진을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은 files 밑에 picture 아래에 파일을 생성하겠다 라고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파일을 가지고 마지막에 매개 변수로 정의되어 있는 포토 파일 위에서 만든 포토 파일을 이용해서 파일 프로바이더가 제공해주는 파일을 제공해주는 녀석입니다. 이게 get URI for file 즉 URI 정보 위에서 만든 URI 방금 우리 URI 정보를 가지고 그 녀석으로 파일을 만들겠다. 이때 중요한 거요. 앞에 컨텍스트 이 파일을 저장하는 것은 this 즉 현재 액티비티에서 처리할 것이니까 this가 넘어가면 될 것이고 그리고 권한 authority에 대한 것은 이 부분입니다. 아무데나 저장하는 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만든 패키지 네임 있죠. 패키지 네임의 프로바이더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자, 그럼 이 프로바이더라는 놈이 중요한 녀석이 되거든요. 프로바이더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행이 되고 저장이 될 텐데 일단은요. 물론 이 포토 URI는 멤버 변수로 저 위에다가 이렇게 멤버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초기에는 널 값을 집어넣어서 URI를 가지고 있는 값입니다. URI 타입의 값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 곳에다가 이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값을 읽어오게 할 것인데 자, 저 프로바이더 매니페스트에 추가적으로 좀 작업을 해줘야 될 부분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교재에서는요 이렇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지금 교재에서 카메라 퍼미션 코드 안에다가 코드를 작성을 다 했다. 이제 오픈 카메라 다 집어넣었다라면 카메라에서 외부 저장소에 촬영 결과물을 저장하고 즉 카메라 자체 저장소가 아니라 내 앱의 저장소죠. 촬영 결과물을 저장하고 결과물의 UR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가적으로 파일 프로바이더를 통한 권한 처리가 필요하다. 이 파일 프로바이더를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리소스 밑에 파일 패스라는 XML 파일을 하나 만들고 요걸 만들고요. 그리고 아래와 같은 코드를 집어넣어 줘야 된다. 자, 잘 보시면은 여기는 우리 프로젝트 패키지명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샘플 코드 열어보시면 아실 텐데요. 저기 중요한 것은 패스로 시작을 해서 경로, 자, 외장 경로, 여기에 경로의 이름이 구획은 이 마이 이미지 아니고 다른 형태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 경로, 패스는 안드로이드 밑에 데이터 폴더 밑에 현재 우리 앱이 설치되어 있는 패키지 그 밑에 파일스 밑에 pictures 라는 공간을 사용하겠다 라고 지정을 한 요 녀석의 코드가 필요하다. 자, 그럼 우리 샘플 코드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요. 요 안에도 우리는 리소스 밑에 XML 밑에 파일 패스라는 녀석을 갖고 있어요. 제가 작성해서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저는 교재하고는 조금 수정을 했습니다. 패스 정보를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냥 슬래시 집어넣으면 현재 앱이 설치되어 있는 하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바로 그 밑에 집어넣게 되겠죠. 이따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 공간에다가 파일을 만든다. 또는 여러분들 공간에다가 만드셔도 이렇게 원래 교재에서 지정한 방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권한을 설정을 그 경로를 설정했으면은 이 경로가 진짜 사용될 수 있게 하려면 자, 이렇게요. 매니페스트 파일에 추가적인 작업을 진행을 해줘야 돼요. 즉 어플리케이션 매니페스트 안에 어플리케이션 밑에 프로바이더라는 태그를 추가를 하셔서 아까 말했을 때 파일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값을 얻어올 수 있다라고 그랬죠. 그때 보니까 여기 .provider 라는 것을 썼고요. 여기에 보면 grant URI permission true 허락을 받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메타데이터로 파일 프로바이더 패스를 사용하는데 그 패스의 리소스 경로를 보시게 되면 방금 우리가 작성한 XML 밑에 있는 파일 패스라는 공간을 사용을 하겠다. 그 파일에서 지정한 즉 우리가
여기서 지정한 external path, 요 패스를 이용을 하겠다. 즉 교재는 요 방식을 썼고요. 저는 그냥 제 앱 하위에다가 지정을 해라 그 말을 한 경로고요. 네, 두 가지 다 변경을 해서 작업을 해보시면 알 겁니다. 결국은 비슷한 값이 나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요게 URI 값을 확인을 해보면요. 당장 디버깅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저 포토 URI 얻어오는 요 부분에다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하나 찍었습니다. 브레이크 포인트를 찍고 여기 상단에 있는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진행을 하면요. 실행. 한번 설치됐으니까 해당되는 내용 안 뜨겠죠? 자, 권한 체크하는 부분은 실행이 안 될 겁니다. 자, 설치가 다시 되시고 웨이팅 아직 기다리는 중이니까 실행이 되면 자, 보겠습니다. 이거 잠깐만요. 다시 디버그 모드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디버그 모드로 실행이 되고요. 앱이 올라왔어요. 그냥 내장 메모리에 저장하기 위해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요. 자, 여기서 브레이크 포인트에 걸려버리죠. 그죠? 요거 에뮬레이터 잠시 숨겨놓고 이때 포토 파일이 어디 만들어지냐면요. 여기 실제 경로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면요. 스토리지 밑에 에뮬레이티드 밑에 제로 밑에 안드로이드 밑에 데이터 밑에 요건 우리 패키지 이름이에요. com.example.camera gallery 캠 앤드 갤러리 우리 패키지 네임이요. 그 밑에 파일 밑에 pictures 밑에 img라는 프리픽스로 시작되고 확장자는 .jpg로 만들어지는 임의의 숫자가 붙은 파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 상태에서 F8번을 누르면은 포토 URI가 만들어지고요. 이 포토 URI가 갖고 있는 값도 동일하게 이러한 상태 값을 그대로 갖습니다. 위에 프로바이드에 관련된 정보들 다 모두 저장된 위치들 그리고 여기 URI 스트링 문장이 아까 봤던 내용하고 동일하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 확인되시고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런치를 실행하면은 해당되는 결과는 런치를 하면은 카메라 런처 이 부분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사진을 찍어라 테이크 픽처 했을 때 결과를 처리하기 위한 부분이 카메라 런처이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F8번 누르고 진행을 하면요. 우리는 해당되는 뷰까지 진행을 하는데 이 부분을 빠져나갈까요? 빠져나가서 진행을 해볼게요. 잠깐 다시 자, 런처 부분으로 들어오는지 요거 브레이크 포인트 제거하고요. 다시 실행을 해 디버그 모드로 실행해 보면 의외로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제가 잠깐만 기다려 보면요. 로딩 중이니까 자, 이거 끄고 나서 진행해야겠구나. 카메라 이미 실행돼 있어요. 자, 다시 디버그 모드로 진행하겠습니다. 실행됐고요. 카메라를 눌렀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으면요. 그리고 저장 버튼이 눌려주는 것. 이 가운데 V 표시해 놓은 게 이제 세이브 해라. 확인. 가상으로 찍은 다음에 세이브 해라는 거니까 지금 이 부분에 다시 석세스 모드에 보니까 매개 변수에 true 값이 넘어오는 거. true 값이 넘어오는 거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기서는 첫 번째 뭘 하고 있냐면 다 저장이 됐으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바인딩 XML에 아까 집어넣었던 이미지 프리뷰 요 영역에다가 이 URL을 주면서 이 해당되는 포토 URI 값을 이용해서 사진을 표시해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실행을 한번 시켜보면요. 자,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잠깐만 실행이 돼요. 예. 감자를 끌고 디버그 모드가 아니라 실행 모드로 다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꾸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지? 잠시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삭제하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자꾸 디버그 모드로 들어가는데 이게 앱 자체가 눌린 것 같습니다. 다시 실행해 볼게요. 또 왜 디버그 들어가? 이거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쨌든 석세스 모드에서 확인을 하고 있다. 그쪽에서 사진을 촬영한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이 앱이 사진이 촬영이 되면 어디에 파일이 기록되는지도 좀 이따가 디바이스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가지고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어쨌든 지금처럼 파일 프로바이더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는데 이때 URI 값들, 자, Uniformed Resource Identifier예요. 즉 통합 자원 식별자, 자원을 특정 리소스 자원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식별자를 의미한다. URI 하위 개념으로 웹서버의 특정 리소스의 위치를 나타내는 URL과 위치와 관계없이 유일한 URN, 즉 Uniform Resource Name이 이 안에 들어있다. 자, 형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컨텐트가 우리가 만드는 것은 컨텐츠 파일을 넣으니까 컨텐트 프로토콜을 사용할 것이고요. 앞쪽에는 그 어토리티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아이디가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은 패키지 네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장할 경로들, 그리고 실제 데이터들, 이런 식으로 URI 값이 구성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코드는 그 우리 샘플 코드에 우리가 작성하고 있는 지금 교재의 샘플 코드의 전체 풀 코드를 보여주는 화면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권한이 처음에는 갤러리에 접근하기 위해서, 저장소 접근하기 위해서 권한 체크 한번 할 거고요. 카메라를 시작하면은 카메라 권한을 체크할 거고요. 물론 항상 허용을 하게 되면은 카메라 앱을 실행을 시키게 되겠죠. 카메라 앱을 실행하고 갤러리에서 이제 읽어오는 부분으로 다음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 먼저 해결을 하고 진행을 하시죠. 잠깐만요. 디바이스를 다시 껐다가 새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원 부분에서 다시 실행을 하면요. 가상화면이 AVD가 실행이 될 것이고요. 자꾸 왜 디버거로 뜨지? 그리고 잠시만요. 다시 실행을 해볼게요. 제 시스템도 한 번쯤은 재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도 이것저것 많이 작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올라오는 게 생기는데, 자, 일단은 로딩이 끝나면은, 로딩은 금방 끝났고요. 로딩이 됐으니까 에뮬레이터를 실행을 해주게 되면요. 설치가 되고, 또 자꾸, 디버그 모드로 실행을 안 시켰는데 계속 디버그 모드로 뜨는데,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봅시다. 금지로 종료할 거고요. 설치를 아예 삭제하겠습니다. 제거할 것이고요. 그리고 에뮬레이터를 좀 바꿔볼까요? 33 버전에 해당되는 픽셀 API를 그대로 요거로 바꿔서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에뮬레이터가 실행이 되고, 이 에뮬레이터에다가 앱을 설치를 할 거고요. 카메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요걸 누르면은 카메라 앱을 호출해 주고요. 이 가상화면은 Shift를 누르면 이렇게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카메라 앱에 이게 가상 카메라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놔두고 제가 사진을 찍을게요. 사진 촬영.
이제 그래 이 사진이 만족해 확인을 해주게 되면 촬영된 결과물을 이미지 뷰에 보여주고 있는 형태까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때 하단부에 보시면은 여기에 디바이스 익스플로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눌러서 보시면요, 우리 폰에 해당되는 현재 이 시작된 에뮬레이터 안쪽에 있는 폰의 모양이 여기 그대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아래 데이터 밑에 com.example. 자, 찾아가 볼게요. 캠 앤 갤러리 요 부분이거든요. 요 부분 밑에 파일스 밑에 여기에 파일을 기록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은 처리가 안 돼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다 진행이 되던 건데, 파일 패스 잠깐 바꿔볼게요. 경로 똑같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을 요거 대신에 다시 원상복구를 시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면요, 카메라 사진 촬영 오케이 보여지고요. 디바이스 익스플로러 안쪽에서요, 우리 에뮬레이터 데이터 밑에 com.example. 캠 앤 갤러리 하단에 파일스 밑에 이 경로가 아닌가? 33 버전이니까 이 경로가 아니겠네요. 잠깐만요. 보시게 되면은 앱 하단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오케이, 스토리지. 요 경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잠시 갤러리 가는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요건 좀 이따가 다시 확인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2교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제가 컴퓨터를 리부팅 한번 하겠습니다. 3교시 해보겠습니다.